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70세 주인공이 요양원으로 떠나면서 얼마 남지 않은 날에 자식들 걱정을 하면서 인생 최대의 작전을 계획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우리가 잘못한 건 알겠지만 첫째 아들 승훈이 거칠게 숨을 내쉬며 말을 맺지 못했다. 잘못이라니? 엄마가 이렇게 갑자기 요양원에 가겠다는데 이유라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막내 아들 진우가 단호한 어조로 말을 받았다. 그만들 해라. 70세의 주인공. 순애는 평소와 달리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결정한 일이다.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근데 갑자기 왜 이러세요? 넷째 딸 은지는 울음을 삼키며 물었다. 어머니 건강도 괜찮으시잖아요. 그런데 혼자서 요양원이라뇨? 순애는 가만히 자식들을 둘러봤다.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될 거다. 오늘은 묻지 말아라. 그녀의 말에는 더 이상의 논의가 필요 없다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둘째 딸 현지는 애써 침착한 척 웃으며 말했다. 엄마, 그냥 우리 집에 계시면 안 돼요? 우리가 돌아가며 모실게요. 왜 굳이? 그럴 마음이 있었으면 진작 했겠지. 순애는 짧게 웃었다. 그 웃음은 애잔하면서도 단호했다. 첫째 아들 승훈이 목소리를 낮췄다. 그럼 그 봉투는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서류 우리한테 나중에 열어보라던 그거 궁금할 필요 없다. 순애는 냉정하게 말을 잘랐다.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진우는 한 발짝 다가섰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아니, 우리한테 뭘 숨기시는 거예요? 진우야. 순애는 고개를 돌려 막내 아들을 바라보았다. 내가 오늘 요양원으로 가는 이유도 이 서류의 내용도 다 너희를 위한 거다. 방 안에 순간적으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자식들의 시선은 서로 엇갈렸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너희가 이걸 열어볼 때 순애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아마 내 진심을 알게 될 거다. 하지만 그 순간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거야. 순애는 자식들의 배웅을 뒤로하고 요양원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게 맞는 선택이겠지.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니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묵직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요양원에 도착한 그녀는 새로 배정된 방으로 안내받았다. 깔끔한 침대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소박한 정원이 그녀를 맞이했다. 순애는 짐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침대에 앉았다. 그리고 봉투를 꺼내 천천히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이걸 열면 내 자식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금이라도 알아야 해. 그래야 내 역할이 끝날 수 있으니까. 그날 밤 자식들은 모두 모여 저녁을 먹으며 어머니의 결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도대체 그 서류에 뭐가 적혀 있을까? 첫째 승훈이 말하자 모두가 잠시 침묵했다. 유언장이겠지 뭐. 진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면 재산 분배 같은 거일 수도 있고 엄마가 그런 단순한 이유로 요양원을 가시진 않을 거야. 은지가 고개를 저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서류를 열어볼 수는 없잖아. 현지가 말했다. 엄마가 나중에 열어보라고 하셨으니 그럴 필요 없어. 진우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 당장 열어보자. 하지만 자식들은 결국 봉투를 열지 못했다. 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다. 내 진심을 알게 될 거다. 하지만 그 순간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거야. 이 말의 무게가 그들을 막아섰다. 그리고 자식들은 서로 다른 감정과 추측 속에서 복잡한 밤을 보내야 했다. 요양원의 하루는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순애는 가끔 자신이 살아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 다들 잘 계시네요. 순애는 자신에게 말을 걸던 간호사의 얼굴을 떠올렸다. 여기서 생활하시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하지만 순애는 문득 불안한 기운을 느꼈다. 익숙해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 요양원 아닌가? 이곳에서의 삶에 너무 적응하는 것은 곧 자식을 잃겠다는 뜻이 아닐까? 이때 요양원은 낡은 벽시계가 무심하게 째깍이며 시간을 알렸다. 순애는 곁에 둔 봉투를 손으로 어루만지며 마음을 다잡았다. 내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 이 서류에 담긴 진실이 밝혀지는 날, 그 아이들이 얼마나 놀라게 될까? 그 서류엔 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진우는 초조하게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엄마가 직접 요양원을 간 것도 이상해. 승우는 대화를 시작했다. 게다가 유언장처럼 보이는 서류까지. 이건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다는 거야. 어쩌면 은지는 말을 맺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엄마가 우리를 시험하려는 걸지도 몰라. 시험? 승우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뭘 시험한다는 건데? 우리가 정말 가족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말이야.
은지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진우가 다소 짜증스럽게 대꾸했다. 시험이 뭐가 중요해? 엄마가 갑자기 이상한 결정을 하셨다는 게 더 문제지. 자식들은 각자의 불안과 의문 속에서 깊은 밤을 보냈다. 순애는 요양원의 아침 공기를 마시며 작은 정원으로 걸어 나갔다.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사람을 마주쳤다. 여긴 처음이시죠? 80대로 보이는 한 노인이 다가오며 인사를 건넸다. 저는 이곳에서 5년째 살고 있습니다. 5년이라니 순애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그렇게 오래 계실 줄 알면서 여기에 오신 이유가 있나요? 노인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자식들은 이곳을 나의 마지막 집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여긴 집이 아니에요. 그저 머무는 곳일 뿐. 순애는 이 말이 머릿속에 깊이 남았다. 나도 이곳이 끝이 될까? 아니, 난 여기서 무언가를 시작해야 해. 그녀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순애가 자신을 위해 남긴 봉투는 여전히 닫힌 채였다. 그녀는 봉투를 꺼내보며 생각에 잠겼다. 내가 이걸 자식들에게 줘야 할 때가 언제가 될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봉투가 자식들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임을 알고 있었다. 너희가 내가 남긴 흔적을 마주하게 되면 순애는 중얼거렸다. 그땐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고 느껴질지도 몰라. 그날 저녁 순애는 요양원의 작은 서재에 들어갔다. 책장에 꽂힌 오래된 책들 사이에서 우연히 가죽으로 재본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이건 순애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다. 놀랍게도 그 일기는 순애처럼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온 또 다른 누군가가 남긴 것이었다. 내 자식들을 위해 선택한 마지막 방법. 하지만 내가 남긴 비밀이 과연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일기 속 주인공의 글은 마치 순애를 향한 경고처럼 느껴졌다. 순애는 책장을 닫으며 무언가를 결심한 듯 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식들에게 그 이유를 알리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있다. 그것만은 끝까지 해내고 말 거야. 이건 누구지? 요양원 복도 끝에서 낯선 남성이 순애의 방을 물어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는 어딘가 친숙해 보였지만 순애는 그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저분이 어머니 방을 물으시던데요.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다. 면회객인가요? 순애는 잠시 망설였다. 모르겠어요. 직접 만나 봐야겠네요. 방문이 열리고 남자가 조심스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를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느껴졌다. 전 아드님들과 관련된 일로 왔습니다. 그 시각 순애의 큰아들 진우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는 한 장의 서류를 손에 쥐고 있었다. 이걸 엄마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진우는 중얼거리며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지? 서류에는 순애 여사님의 명의로 된 대규모 부동산 목록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엄마가 왜 이런 걸 가지고 계셨을까? 그리고 이걸 왜 우리에게 숨기신 걸까? 진우는 답답함에 머리를 감쌌다. 하지만 진우는 서류 내용을 더 깊이 살펴볼수록 어머니가 단순히 재산을 숨긴 것이 아니라 무언가 더 큰 이유로 이 결정을 내렸음을 직감했다. 제가 왜 이곳에 왔는지 궁금하시겠죠? 낯선 남자가 조심스레 물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그렇군요. 설명을 해보세요. 남자는 가방에서 한 봉투를 꺼내더니 순애에게 건넸다. 이건 아드님들이 저에게 맡긴 물건입니다. 저도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중요한 문서라고 하더군요. 순애는 봉투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아직은 주소와 함께 여러 장의 문서가 있었다. 이건 우리 집? 그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문서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문서에는 그녀가 살아온 집과 주변 땅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순애는 남자를 바라보며 물었다. 남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단지 전달자로 온 것뿐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드님들에게 직접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우, 이건 우리가 엄마에게 알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잖아. 둘째 승훈이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다. 하지만 어차피 엄마가 알게 될 거야. 우린 진실을 숨길 수 없어. 진우는 맞섰다. 그럼 엄마가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 부모님께 실망만 안기게 될 거라고. 승우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고 결국 서로가 얼굴을 붉히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지금 중요한 건 엄마가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를 알아내는 거야. 진우는 마지막으로 강조했다. 엄마가 모든 걸 숨기고 직접 요양원으로 간 이유를 말이야. 순애는 문서를 정리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 아이들이 나에게서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들어온 이유를 다시 한번 떠올렸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 문서가 진실의 전부가 아니겠지. 나도 더 알아봐야겠어. 순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노트를 꺼냈다.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다. 이번엔 내 방식대로 풀어나가야겠어. 순애는 노트에 무언가를 적으며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이 나를 속이려 했다면 이번엔 내가 더 큰 그림을 그려야겠지. 그녀의 결단은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계획의 시작을 알렸다. 모든 게 다 밝혀질 때까지 나는 내 일을 계속할 거야. 이 순간 독자들은 순애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궁금증을 품게 된다. 이게 당신들이 숨기고 있던 거야? 순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교차했다. 진우와 승훈, 그리고 나머지 자식들은 그저 침묵할 뿐이었다. 그녀의 앞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펼쳐져 있었다. 문서의 내용은 명확했다. 순애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과 재산 목록이 사라진 이유, 그리고 자식들이 그 재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었다. 어떻게 내 이름으로 된 걸 몰래 팔아넘길 수 있었던 거야? 엄마. 그게 진우가 입을 열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우리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승훈이 한숨을 내쉬며 뒤따랐다. 이렇게까지라니? 순애는 한 손으로 문서를 흔들며 소리쳤다. 내가 당신들을 믿고 맡긴 것들을 이렇게까지 함부로 써도 된다고 생각했어? 사실은 막내딸 은지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우리도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걸 엄마도 알잖아요. 처음엔 빚을 갚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엔 뭔데? 순애는 은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은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다. 더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일이 커져 버렸어요. 순애는 문서를 한 장 한 장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이 모든 게 다 기록으로 남아있다니. 문서의 끝부분에는 순애가 모르던 새로운 이름과 회사들이 적혀 있었다. 이 사람들은 다 누구야? 그녀는 물었다. 자식들은 다시 침묵했다.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구나. 순애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을 이었다. 더는 당신들 말을 믿지 않겠어. 내가 직접 이 일을 조사하고 진실을 찾아낼 거야. 그날 오후 순애는 요양원에서 만난 친구 중 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영자야, 내가 아는 변호사 있다고 했지? 순애가 물었다. 맞아. 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영자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서류들 좀 확인해 줄 사람 필요해. 순애는 문서를 영자에게 건네며 말을 이었다. 이걸 정확히 분석하고 내가 어떤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영자는 잠시 문서를 살펴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변호사에게 연결해 줄게. 이건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네. 며칠 후 순애는 변호사를 만났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본 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여사님, 이건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순애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여기 보시면 귀하의 재산이 모종의 투자금으로 사용되었는데 그 투자금이 모두 한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그곳이. 변호사는 말을 멈추며 순애를 바라보았다. 그곳이 어디인데요? 순애가 조급하게 물었다. 여사님의 둘째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순애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손이 떨렸다. 승훈이가? 내가 그렇게 믿었던 아이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승훈을 불렀다. 승훈아. 변호사를 만났다. 승훈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엄마, 그건 더는 변명하지 마. 내가 내 재산을 빼돌려 내 회사를 살리려고 한 거 내가 다 알아. 승훈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그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회사가 망하면 우리 가족도 다 무너질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망쳐도 괜찮다고 생각했니? 순애는 차갑게 말했다. 순애는 밤새 고민한 끝에 결단을 내렸다. 이 아이들을 더 이상 내 손에서 키울 수는 없겠어. 이번엔 나를 위해 살아야지.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요양원 관리자와 상담을 했다. 제가 남은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관리자는 그녀에게 신탁 계좌를 추천하며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순애는 다시 한번 자식들을 불렀다. 내가 모든 걸 정리했어.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더 이상 당신들이 내 삶을 휘두르게 두지 않을 거야. 자식들은 그녀의 차분한 말투에서 느껴지는 단호함에 두려움을 느꼈다. 엄마, 그게 무슨 뜻이에요? 곧 알게 될 거야. 순애는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준비한 최후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엄마, 대체 뭘 하신 거예요?
승훈의 목소리는 초조함이 가득했다. 순애가 요양원 관리자와 상담한 후부터 자식들에게는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엄마가 신탁 계좌를 만들었다고? 우리 재산을 다 거기로 넘겼다는 거야? 진우가 분노 섞인 목소리로 물었지만 승우는 고개를 저었다.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엄마가 뭔가 큰 결정을 한 건 틀림없어. 순애는 요양원에서 만난 친구 영자와 다시 마주 앉았다. 영자야, 내 변호사 친구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 이젠 내 삶을 내가 지킬 거야.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맞아, 순애.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해. 그런데 그 서류들은 정말로 다 정리했어? 순애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보였다. 이 안에 내 재산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 서류들에는 내 자식들이 날 속이면서 한 일들이 모두 기록돼 있어. 엄마가 우리를 협박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진우는 답답한 마음에 소리쳤다. 그런 게 아니야. 엄마는 그냥 우리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야. 은지가 나섰지만 진우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보호? 보호라니? 엄마가 우리한테 숨기고 있는 게 뭔지 알고 싶어. 며칠 후 순애는 자식들을 한자리에 불렀다.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해. 모두 와줘서 고맙다. 자식들은 어머니가 꺼낸 말을 듣고 긴장했다. 순애는 한 장의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이게 뭔지 알아? 엄마,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우리를 시험하지 말아줘요. 승훈이 간절히 말했다. 하지만 순애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시험이 아니야. 이건 나를 지키기 위한 내 마지막 결정이야. 서류는 예상치 못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건 우리 이름으로 된 신탁 계좌가 아니야? 진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 남긴 마지막 선물이야. 하지만 그 조건이 있어. 자식들은 귀를 기울였다. 이 계좌는 너희가 앞으로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절대 사용할 수 없어.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자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돼 있어. 순애의 말에 자식들은 처음엔 분노했지만 곧 그녀의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은지가 울먹이며 말했다. 순애는 은지를 안아주며 말했다. 이제 내가 원하는 건 너희가 바르게 사는 것뿐이야. 그게 내 남은 삶을 평안하게 해줄 거야.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순애는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로 자식들을 다시 충격에 빠뜨렸다. 아, 그리고 내가 남긴 또 다른 서류가 하나 더 있어. 그건 정말 중요한 거니까 곧 알게 될 거야. 자식들은 그 말을 듣고 그녀의 다음 행동을 궁금해하며 다시 혼란에 빠졌다. 엄마가 또 뭘 준비한 거지? 순애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서류가 더 있다니. 이젠 대체 뭘까? 승우는 엄마의 마지막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방금까지 서로 화해의 분위기가 흐르던 가족 모임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진우가 곧장 소리쳤다. 그게 뭔지 당장 밝혀내야 해. 엄마가 대체 뭘 하려는 거야, 진우야. 그만해. 이제 엄마를 믿어드리자. 은지가 말렸지만 진우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내가 알아서 확인할 거야. 이번엔 진짜 뭔지 밝혀내고 말겠어. 순애는 방 안에서 차분히 앉아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 서류는 아직 꺼내지 말았어야 했나?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자신에게 물었다. 그때 요양원 직원인 영자가 들어왔다. 선생님, 자녀분들께서 아직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괜찮으세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내가 끝까지 해야 할 일이니까. 서류를 손에 든 순애는 다시 거실로 나섰다. 가족들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아직도 뭘 숨기고 계신 거예요? 엄마? 진우가 다급히 물었다. 순애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이건 내 재산의 마지막 분배와 관련된 거야. 자식들은 의아한 눈으로 서류를 바라보았다. 순애는 설명을 이어갔다. 이건 내가 몇 년 동안 조금씩 따로 모아둔 계좌에 관한 거야. 너희가 알지 못했겠지만 이건 내 유언이기도 해. 유언이요? 은지가 놀라며 물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니야.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너희가 내 의지를 이해하고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거야. 그래서 조건을 붙였어. 진우는 더는 참지 못하고 서류를 읽기 시작했다. 이건 뭐야? 각자 재산을 나눠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다고?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다. 네, 너희 각자에게 필요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해서야. 승훈아, 넌 가족에게 좀 더 헌신적이어야 해. 은지야, 너도 내 자신만을 위한 삶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야 하고. 진우야,
너는 내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해. 자식들은 하나같이 어리둥절했다. 그럼 우리가 이 조건을 다 만족하지 못하면요? 순애의 표정이 단호해졌다. 그럼 그 재산은 너희 손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리고 다른 뜻깊은 곳으로 기부될 거야. 엄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우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죠? 그냥 우리 몫을 나눠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순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렇지 않아. 내가 너희에게 남기고 싶은 건 단순히 돈이 아니야. 진짜 중요한 가치는 돈 이상의 거야. 이 말을 들은 은지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우리 그동안 너무 제멋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저라도 이 조건을 꼭 지켜낼게요. 은지의 말에 승훈도 결단을 내렸다. 나도 엄마 말씀대로 해볼게요. 어차피 우리가 잘못했던 거 이참에 바로잡을 기회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진우는 여전히 고개를 젓고 있었다. 난 그럴 수 없어. 이건 너무 부당해. 순애는 진우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진우야, 내 선택은 내가 해야 해. 하지만 내가 바라는 건 내가 이걸 기회로 삼아 변하는 거야. 서류가 모두 공개된 뒤에도 가족들 사이엔 긴장이 감돌았다. 순애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아, 그리고 서류에는 한 가지 더 비밀이 있어. 그건 조건을 만족한 사람만 알게 될 거야. 자식들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대체 또 무슨 비밀이 남아있다는 거야? 진우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서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엄마가 정말 뭘 숨기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네. 순애의 마지막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가족들은 그 비밀을 밝히기 위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비밀은 뭐지? 진우는 잠 못 이루고 서류를 들여다보며 계속 고민했다. 은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다. 진우야, 너도 아직 고민 중이지?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말이야. 은지야, 난 이 조건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엄마가 왜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려는 건지 모르겠어. 은지는 잠시 멈칫하더니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다. 진우야, 혹시 엄마가 우리에게 남긴 게 단순한 재산 그 이상은 아닐까? 진우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냥 재산 나눠주려고 이러는 거잖아. 아니야. 난 왠지 이 서류에 뭔가 숨겨진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진우는 서류를 다시 샅샅이 살펴보기 시작했다. 정말 뭔가 숨겨져 있다면 그걸 알아내야겠지. 은지와 진우는 서류를 확대해가며 하나씩 살펴보았다. 그러다 한 구석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을 발견했다. 진정한 가치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 진우는 글자를 읽고는 머리를 긁적였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이야? 보이지 않는 곳이라니. 다음 날 은지는 요양원 직원에게 서류에 적힌 단서를 보여주며 도움을 요청했다. 혹시 이 글자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이 요양원에 오래된 창고가 하나 있는데 순애님께서 몇 번이나 들르신 적이 있어요. 혹시 거기 뭔가 남기신 게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말을 들은 은지와 진우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창고로 향했다. 낡은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또 다른 서류와 함께 엄마가 직접 쓴 편지가 있었다. 뭐야? 이건 또 다른 조건이야? 진우가 투덜거렸다. 은지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내가 이 서류를 여는 순간 너희가 궁금해할 거라 생각했어. 이건 나의 마지막 마음을 담은 것이야. 너희가 이곳까지 찾아온 것만으로도 내겐 충분해. 편지에는 순애의 진심 어린 감정이 담겨 있었다. 이 서류는 내가 평생 동안 모은 모든 재산에 관한 거야. 하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는 너희가 결정해야 해. 서류를 확인한 은지와 진우는 깜짝 놀랐다. 이게 다 엄마 재산이라고? 50억 원이라니.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계속 들여다보았다. 엄마가 평생 동안 이렇게 많은 돈을 모으셨다고? 은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엄마는 우리를 위해 진짜 많은 걸 준비하셨던 거야. 하지만 이걸 그냥 주지 않고 우리가 가치 있게 사용할 방법을 찾길 바라신 거겠지.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 이제야 알겠어. 엄마가 우리를 시험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려던 거였어. 은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이제 이 돈을 어떻게 쓸지 생각해보자. 우리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엄마가 원하셨던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해. 그날 저녁, 자식들은 요양원의 순애를 찾아갔다. 엄마, 우리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우리에게 뭘 원하셨는지.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야 내 마음을 이해했구나. 그걸로 충분하다. 진우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이 재산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엄마 뜻을 이을게요. 그게 엄마가 진짜 바랐던 거 맞죠? 순애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바로 내가 바랐던 거야. 순애의 진심을 이해한 자식들은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은 사라지고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우리 이제 이 돈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좋아. 엄마가 원하셨던 대로. 그날 밤 순애는 창문 너머로 달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야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겠구나. 순애가 남긴 비밀은 가족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가족들은 진정한 화합과 사랑을 배워나갔다. 진짜 서류는 따로 있다. 은지는 순애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읽으며 혼란스러웠다. 진우 역시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은지야,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까지 우리가 본 서류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편지에 그렇게 적혀 있어. 진짜 서류는 내가 가장 아끼는 곳에 숨겨두었다고. 둘은 요양원 창고에서 발견한 서류가 가짜라는 사실에 멍해졌다. 엄마가 왜 이런 복잡한 방법을 쓰신 걸까? 우리가 더 뭘 알아야 하는 거야? 진우는 머리를 감싸주며 답답해했고 은지는 진정하려 노력하며 말했다. 아마 엄마가 진짜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따로 있는 거 아닐까? 자식들은 순애가 평소에 가장 소중히 여겼던 장소를 떠올리기 시작했다. 엄마가 늘 좋아하셨던 곳은 할머니의 묘소 근처였어. 은지가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다. 맞아. 엄마는 거기 가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었지.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거기에 진짜 서류가 있을지도 몰라. 어차피 여기서 헤맬 시간에 빨리 가보자. 자식들은 묘소로 향했다. 도착한 곳은 한적한 언덕이었다. 그곳에는 순애가 생전에 자주 돌보던 작은 정원이 있었다. 묘비 옆 나무 밑에 누군가 정성스럽게 묻어놓은 상자가 있었다. 상자를 열자 낡은 서류 한 묶음과 또 다른 편지가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이 서류를 여기 숨겨둔 이유는 간단하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과 화합이라는 걸 너희가 깨닫길 바랐다. 이 서류에는 내 재산과는 별개로 너희에게 남기고 싶은 진짜 유산이 담겨 있다. 서류에는 순애의 평생 기록이 적혀 있었다. 그녀가 어떤 일들을 겪으며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는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들을 했는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중 한 페이지가 눈길을 끌었다. 내가 너희를 가르치려 했던 건 돈의 가치가 아니라 삶의 가치를 이해하라는 것이었다. 서류를 읽는 내내 진우와 은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자신들이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엄마가 이런 고생을 하셨다니 우리가 너무 몰랐어. 진우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은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재산보다 더 중요한 걸 남기신 거야.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려고. 진짜 서류를 발견한 후 자식들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우리 이제 엄마 뜻을 제대로 이어가야 해. 재산은 나누기보다 함께 관리해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보자. 은지가 의견을 내자 다른 형제들도 찬성했다. 맞아. 엄마가 원하셨던 게 바로 이런 거겠지. 그날 밤 자식들은 요양원으로 돌아가 순애와 대화를 나누었다. 엄마, 우리가 이제 엄마 뜻을 이해했어요. 재산은 우리 모두를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쓸게요. 순애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고맙다. 내가 바랐던 게 바로 그거야. 너희가 화합하고 서로를 지키는 모습. 순애는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작은 부탁을 남겼다. 내가 떠난 뒤에도 너희끼리 사이좋게 지내다오. 그리고 내 묘소 옆 정원을 잘 돌봐줘. 그곳이 너희가 다시 화합을 다짐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 자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다. 엄마, 우리 그렇게 할게요. 절대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며칠 후 순애는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장례식은 자식들과 요양원의 직원들 그리고 그녀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장례식 후 자식들은 순애가 남긴 서류와 기록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가족 간의 화합과 사랑을 중심으로 순애의 뜻을 이어받아 지역 사회를 위한 기부와 봉사활동도 시작했다. 그들은 순애의 묘소 옆 정원을 가꾸며 그녀의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엄마가 남긴 진짜 유산은 바로 우리 자신이었어.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모습. 진우가 정원에서 작은 나무를 심으며 말했다. 은지와 형제들은 그를 도우며 웃음을 지었다. 그렇게 순애의 가족은 진정한 사랑과 화합의 의미를 배워가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엄마,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게요. 약속할게요. 순애의 마지막 유산은 사랑과 화합의 불씨로 남아 가족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타오르게 되었다.